한일 정상회담의 여파일까요? 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이 4%포인트 하락을 했고 대구 경북에서도 10%포인트 하락을 해서 41%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시나요? 제가 저번 주 방송에도 말했는데 네. 가짜뉴스는 이제 마이클 잭슨의 말입니다. 가짜뉴스는 이제 100m 단거리 달리기고 그리고 이제 팩트나 진실은 마라톤 장거리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 물론 예상은 했어요. 저희가 이제 지지율 하락을 좀 감수하고서라도 미래로 국익을 위해서 이제 일본하고 정상화시켜야 된다. 대통령실도 그런 입장이었죠. 예. 근데 이제 예상은 했지만 막상 이제 지지율이 좀 빠지니까 좀 당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순간적으로 너무 이제 괴담이나 가짜뉴스들이 판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정상회담에서 독도를 거론했다든지 또는 위안부 문제가 의제가 됐다든지 또는 이제 후쿠시마 원전수를 뭐 방류한다든지 심지어 이제 수산물 있잖아요. 뭐 멍게라든지 이런 게 괴담이 판치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가 이런 이제 일본의 수산물을 풀어주겠다 수입 규제를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방침이 변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원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해류에 따라서 미국을 거쳐서 적도를 통해 중국을 통해 마지막에 동해로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렇게 오염됐다면 전 세계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제기구나. 이런 게 괴담이 판치다 보니까 저는 지지율이 조금 더 예상보다 더 빠질 수 있는데 국민들이 언젠가는 이제 진정성을 알아줄 거예요. 그럼 이게 일본하고는 누가 정상화시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완전히 방치된 최악의 관계고 그럼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면 일본 문제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누군가는 이게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국익을 위해서. 따라서 저는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다. 지지율도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서정욱 변호사님은 그 지지율이 하락하는 원인을 괴담과 가짜뉴스의 영향도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셨는데 김관욱 소장님. 네.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의 호응 조치가 좀 부족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좀 꼽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오히려 뭐 호응이 아니라 뒤통수를 치는 얘기들이 계속 잇따라 나오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일본의 협조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괴담을 믿고 지금 여론조사에 응해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가 거론이 안 됐다, 의제가 아니었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오히려 독도 문제는 우리가 거론을 했었어야죠. 왜 교과서에 이런 독도가 일본의 영유권 이제 영토로 규정이 됐는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수세적으로 그쪽에서 거론 안 됐으니 잘 된 것이다. 이건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방류 문제도 그렇습니다. 거기서 무슨 뭐 멍게를 산다 이 얘기는 일본 측 거기에 관련된 인사들의 입에서 이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런 의사가 없다면 이거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마이니치라든가 뭐 이런 신문에서 이런 뉴스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대통령실은 바로 정정보도 요청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이제 방류를 하면 우리한테 언제 오느냐. 지금 전문가는 6개월 내에 제주도라든가 남동 해안 전역에 걸쳐서 유입이 될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어업은 거의 파탄 지경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이거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사실 지킬 의사가 없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실이 명확하게 하지 않는 한 지지율 굉장히 낮게 지금 유지될 것이고요. 우리가 의원 내각제라고 하면 지금 20%에 근접한 이 정도면 이거는 불신임이 사실은 이제 정해질 정도의 어떤 수준의 지지율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성찰적으로 보고 보다 더 포용적인 그런 어떤 정치 행보 이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과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 관련 논란이 잇따랐다는 분석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다시 한번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철회하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초기 계획을 처리하라!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대한민국 영내로 수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산 멍게는 사줄 수 있어도 대한민국 농민이 생산한 쌀은 사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없는 일을 만들어내며 거듭 후쿠시마 관련 괴담을 퍼뜨린다면 민주당의 목적이 민생이 아닌 국정 파탄에 있음을 자인하는 꼴일 것입니다. 네, 차장님, 이 대통령실이 후쿠시마 논란과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그래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네. 민주당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본질적인 문제는 좀 외면하고 비본질적인 논란으로 좀 흐르고 있다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한일 정상회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이 대위 변제 결단을 통해서 이 막혀있던 한일 관계를 풀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본질적인 논란, 본질적인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일본에서 그 수산물이 수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올지 모른다. 이제 이런 그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거기에 제1야당이 그런 의혹을 증폭시키는데 상당히 좀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일본산 수산물에 따른 이 우리 국민의 건강 문제 이런 뭐 물론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만 이것에 대한 진위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돼서 이 국민 갈등을 좀 증폭시키는 모습인데요. 이런 문제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아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왜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런 논의가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국민에게도 설명을 함으로써 이런 의혹을 빠른 시간 내에 좀 잠재울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례적으로 연일 메시지를 내고 입장을 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공세에 휘말리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볼 수 있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민주당 의원들이 6일부터 2박 3일 동안 후쿠시마에 직접 간다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방문을 추진 중이다, 뭐 이런 지금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직접 뭐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에 방문을 해서 뭐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또 회의적인 또 관측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우려들을 정부에 대해서 견제하고 또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또 의무와 책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행보들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실에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일 없다라고 못 박아 주셨지만 사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땐 후쿠시마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안 오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그걸 했다라고 해서 정말 잘했다라고 박수 치실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지금도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그 조치를 그냥 유지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뭔가 더 전향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수산물이 안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논의되고 이것 자체가 우리 국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 사실 자체에 되게 굉장히 개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수산물뿐만이 아니라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가 또는 독도 그리고 강제동원과 관련된 교과서에 적시되는 내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일본 보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한일 정상회담의 후일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대통령실은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계시지만 그러면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청구한다든가 뭔가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일이 정말 없었고 한일 간에 뭔가 일본이 우리에게 뭔가 청구서를 들이미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후쿠시마 논란 내일 있을 대정부 질문에서도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실 이게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2의 광우병 사태를 연상시킨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론의 향방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그 제2의 광우병 가짜뉴스죠. 그게 괴담입니다. 광우병이 내숭숭 어떻게 하면서 지금 광우병 걸린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가 공식 사과합니다. 근데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 휠체어까지 끌고 온갖 광화문을 누비던 그 괴담 가짜뉴스 퍼뜨린 언론이나 그분들에게 어떻게 지금 사과하고 책임지고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광우병 걸린 사람이 있냐고요. 제가 보기에 이 오염수도 마찬가지예요. 국제기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제기구가 이제 IAEA나 다 이게 안전성이나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검증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배출되면 누가 제일 먼저 피해 봅니까? 일본 동해 쪽으로 오면 일본 어민들, 일본 사람들이 제일 피해 봅니다. 일본 정부가 그래 후진 정부입니까? 본인 나라 국민들이 피해 보는데 함부로 배출하겠느냐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류 따라서 미국으로 가서 이게 적도로 쭉 와서 중국으로 이래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국은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또 이게 적도의 여러 국가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저는 이제 그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만약에 그 중국이 대만이나 피해 보면 가만히 있겠냐고.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 이거 가지고 이게 계속 저렇게 후쿠시마 가고 하는데 정쟁은요 국경에서 멈춰야 됩니다. 정말 이게 야당이 저는 이게 외국까지 가서 이렇게 국익 자해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국경에서 멈추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만 지금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러시아하고 중국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광우병 얘기했는데 광우병 그때 우리 시위로 사실상 미국이 20개월 미만만 수출하고 특수부위 수출 안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안전하게 먹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방류를 하려면 그 오염수를 일본 지금 방류를 하려고 하는 그 정권의 분들이 먼저 음료를 하고 드시고 난 다음에 안전성이 확인이 되면 그때 방류를 해도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각국의 어떤 전문가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점검을 한 다음에 이게 음료가 가능한 것이다라고 확인한다면 그때서야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그게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인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한일 회담 여파까지 살펴봤습니다.